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일단 틀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예측이 틀렸으니까 그 예측이 틀린 이유를 또 찾아서 보완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맞았다고 우쭐하고 틀렸다고 "에이 저 돌팔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뭐가 오산이냐면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고, 저도 이게 틀리기 전까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길래 왜 이런 걸 갖고도 그렇게 침공을 했을까? 결국 이제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거가 잘못되면 이 결론도 잘못된다. 예, 요런 건데, 이 근거를 보니까 이 양해각서입니다. 아예 조약 이런 게 아니라 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요것만 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OU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도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금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삼가한다, 뭐 자제한다 요런 표현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예 미국하고 저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 요 당시에는 뭐 한국이라는 세계 최빈국에 미국이 전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이유가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자유진영의 그 자유진영과 그리고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진 어떤 냉전 상황,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정말 기가 막히는 외교력으로 요걸 성사시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양해각서가 아니라 전 언론 보도대로 뭔가 안전 보장을 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핑계를 대자면 이 국내 언론 보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 사실 근거에 어떤 부족성이 있었다. 예, 그래서 양해각서니까 당연히 이거는 MOU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같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없다라고 봤는데, 일단 뭐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침공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게 뭐 저기 평화유지군 형태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맞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이 추가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 틀린 거에 대해서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저 문제,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내 언론에서 마치 어떤 조약과도 같은 것처럼 보도를 했다라는 거. 예, 요게 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데, 당시 우크라이나는 이 핵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고,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이 핵무기 기술, 기타 구소련의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제약을 가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협의에 의해서 그냥 폐기하고 관리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폐기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 딱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하시든 꼭 예, 구속력이 있는 법적 계약을 하시라. 뭘 하든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당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근거를 다시 짚어보고 이 결과를 보고 다시 근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편향적이고 사실 기반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은 이게 MOU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핵무기 포기도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다 일어나니까 그런 핵무기가 자기네들한테 와 있고 그걸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근데 중국에 팔아먹든 중동에 팔아먹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안전 조치였다. 그 안전 조치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골자입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가 하는 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쓰는 자국민들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가치에 있어서 계속 이제 사람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어떤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게 없는 사회다 보니까 경제적 이득만 따져가지고 러시아가 이거 쳐가지고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경제적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지를 보면, 일단 지금은 전시 상태가 맞는 게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 분포를 보면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요쪽 이쯤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독립을 하고 요 크림반도처럼 흡수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우크라이나를 거세시켜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토 가입을 영구히 못하도록 못을 박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 나토에 아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지금 폴란드,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쪽까지 계속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턱 밑에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온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안보적으로 마치 미국이 쿠바에 당시 소련이 미사일을 설치할 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안보적 가치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였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니 상황이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경제 제재로 인해서 한동안 유가라든지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증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만 그런 것보다 안보적 가치가 우위에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녹아 있는 것들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의 이 조정은 결국은 이 예상 밖이었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자체에 대한 것보다 뭐 걸프전 일어났다 주식이 폭락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했다고 해서 폭락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예상 밖의 행동이 결국 과거 히틀러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걸로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사실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도저히 내줄 수 없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흑토 지역인데다가 자원도 풍부하니까 이 정치만 괜찮으면 여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정치가 망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그 불확실한 정치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이렇게 강경책을 펼치지 않았나. 왜냐면 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여기 미국의 미사일이라도 설치되는 날에는 러시아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뭐 핵 전력이 동등하다, 미국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모스크바 코앞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 감시 자산이 설치가 돼 버리면 대부분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초장에 제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핵전력 균형이 무너지는 거고 러시아는 완전히 쩌리가 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 말고 실생활에서 생각을 할 때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예상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렸다라고 보고, 근데 오늘 해외 증시가 내린다면 이제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생깁니다. 예, 다운이 이제 저점을 깼고 오늘까지 내리면 이 추세가 확정이 됩니다. 하락 추세가. 그럼 지금 우리 증시가 겪었던 걸 조금 뒤늦게 겪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 거고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 예, 반등하고 여기서 버티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계 증시의 41%를 차지하고, 그리고 테슬라나 애플 이런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드는 최상의 금융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는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 가치로 평가받을 때 사실 삼성전자가 테슬라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테슬라가 그래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버티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록 해외 증시 하락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해외 증시보다 나을 것이고, 아직까지 저점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피격이 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내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즉 푸틴이 혀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푸틴이 앞으로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마치 트럼프가 과거에 계속 증시에 피로감을 줬던 요인인 것처럼 푸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시장이 내렸고 그 부분은 일단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증시는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증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식 투자도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일이든 직접 하지 않으면 참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든 직접 하셔야 되고, 뭐든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뭐든 직접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우 난 바빠서 간접 투자를 해야지, 요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제까지 계속 고수익률을 올리던 사람도 오늘 박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걸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아니면 상황의 문제였다 등등 계속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핑곗거리에 막혀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투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요거를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내려왔는데 투자 심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소형주들은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제 거품주들은 여기서 빠지면 진짜 끝장납니다. 거품주들은 끝장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형편상 자사주 매입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거품이 낀 종목들은 여기서 부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을 낳는다. 왜? 상승하는 것 빼고는, 잘 오르니까 사는 것 빼고는 이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HLB 뭐 보고 투자를 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여기서 막아서지 못하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연쇄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거품주들이 지금 시장 불확실성에 저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내릴 만큼 내려서 더 내릴 것도 없고, 그런 구조니까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앞으로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코스피하고 달리.
예,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거품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한테는 큰 어떤 타격이 없을 것이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확인에 앞서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영상 올렸다가 내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20여 년 전에 이 웹하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웹하드 사업 초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불법을 감수하고 했다면 지금 큰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시작했던 시기가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제가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왜? 쥐불도 없는데 법이라도 지켜야지. 예, 그런 마음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제가 나름 검토해서 불법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드린 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집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유튜브 듣는 분들에 한정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업을 제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요로 한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모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법이라는 게 못된 일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구나, 요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게 자금을 이거 지금 직접 자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그리고 심지어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지도 않은 건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시고 그 영상 하나 보고 선뜻 투자하실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랑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통했고 우리가 같이 회사를 설립을 합시다라는 거지만, 누가 보기에는 이 영상 하나 띄고 올려서 이거 자금 빨아들이는 거 유사수신이고 또 뭐 폰지 사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있고, 저는 그 법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피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은 맞는 거고 제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아는 분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충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아시니까 나중에 그냥 잘 되라고 기도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또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어떤 좋은 일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고 샀는데 제가 확 찔러가지고 혹시라도 주가가 오르면 그런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결국 오해받기 딱 좋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합법적인 틀에서 뭔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어떤 위법적인 요인이
있고 여기도 위법적인 요인이 있고 이렇게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일의 진행이 잘못됐을 때 너 사기꾼이지. 이런 마음의 심리의 갈등이 생기는 일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항상 그렇지만 이 구조적으로 뭔가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 찢어서 뭉치지 못하게 해놓고, 예, 돈이 많은 분들은 몇 명만 뭉쳐도 이게 그런 게 되니까 결국은 소수가 다수한테 이길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시스템인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신 분들은 저 친구가 저런 사업을 하고 저렇게 할 것 같네.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같이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같이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냥 관심 있게 보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확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틀리면 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별짓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틀렸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또 찾고 수정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저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특히 뭐 제 주변에는 특히 뭐 서울대 수석 졸업한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아주 많이 부족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지만 좀 더 제가 신중했다면 그런 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까지도 다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을 텐데, 아무래도 이 해박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아는 거 짜깁기 해서 떠들다가 틀렸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유용하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예. 항상 또 제가 자랑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신문.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제란을 아주 즐겨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가 신문 개혁을 하면서 섹션도 나오고 뭐 그냥 일반 신문에서 이제 뭐 경제 신문 이렇게 나눠서 나오면서 중앙일보가 그때 당시에 조금 어떤 개선을 했는데 아주 흥미롭게 그때 신문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일보 말고 다른 신문 뭐 한국 신문도 보고 한국일보도 보고 뭐 그랬는데 항상 재밌는 건 경제 파트가 재밌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 그럴 때는 주식이 올라 있고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는 내려와 있네. 이 사이클이 있네. 이대로 투자하면 돈 버는 거 아닐까? 뭐 그때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지금 주식 사서 한참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전 세계 걱정을 다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 관심이 있게 되고 뭔가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어릴 때는 보통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주식을 하다 보면서 이게 좀 쌓여 나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내일 같으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로 옆에서 뭐 전쟁 난 거랑 거의 똑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 일처럼 생각하고 보고 쌓여가니까 뭐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예, 요렇게 볼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신문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명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머리가 나쁜 편이라서 그 공부하는 것만 보면 '와 너 진짜 공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냐면 전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컨디션 좋으면 밤새서 공부하고 예,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 "오 장난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막상 시험 쳐 보면 그닥. 예. 그랬었고 요 공부도 진짜 무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집을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 공통이 있고 수 1이 있고 수 2가 있습니다. 요거 있으면 문제집을 7권씩 삽니다. 21권인데 요거 요거를 수업 시간에도 계속 풀면서 7권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 가지고 21권을 제가 3주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때.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수학이 그때부터는 괜찮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게 영어는 어릴 때 안 해 놓으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는 중간 이상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좀 그랬고 듣기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쥐약이었습니다. 영어 긴장을 해 버리니까 안 들려 가지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그렇게 못 친 건 아닌데 영어 듣기 평가 제가 할 때 17문제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17문제 중에 9개가 틀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 걸 잘 눈치를 채시고 판을 깔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일단 지금은 조금 좋지는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물을 탈 때는 제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평가 영역일 때 뭔가 대응을 하면 후회를 하더라. 그 대응이란 건 대부분 시장이 나쁜데 매도한다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평가일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화 풀린 거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과거에 한 $100 정도 유가가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한 $300 정도 가지 않을까. 유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통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과거에 새우깡이 50원 하다가 요즘 뭐 얼마입니까? 1,500원 합니까? 예, 이런 것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새우깡 사 먹는 사람들이 줄었냐? 늘었냐? 새우깡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50원짜리가 1,500원이 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석유 수요가 떨어지고 뭐 상관없이 그냥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 정도까지 아마 나중에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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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빨리 이 천연 백신이니까 오미크론은 걸리신 분들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청 솔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래도 기다릴 만한 종목이실 것 같아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AD 테크놀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신금속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구성이 아주 좋아졌다. 좋은 주주들로 바뀌면서 이런 변동에 대해서
많이 안정적이다 이런 거. 그리고 대한제부는 다행히 사태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제노레나 인트로존은 실적이 커지니까 지금과 같은 가치 말고는 믿을 게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아서면 이제 잊어먹으니까 옛날에는 이걸 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종목도 다 기억나가지고 했는데 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예, 대창 솔루션입니다. 대창 솔루션은 폐기물 수요가 증가하고 맞습니다. 해외나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데 대창 솔루션의 이 핵 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통상적인 핵 폐기물 시설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기존의 핵 폐기물 시설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다시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 크기는 이만하지만 내용은 요만큼밖에 못 담는 그런 형태고, 이 대창 솔루션은 주물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창 솔루션이 같은 크기라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요거 이렇게 적재도 가능하고 운반도 가능하고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면 결국 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창 솔루션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제품의 우수성과 별개로 지금은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봉을 봤을 때 60주선을 깨고 회복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건 아니고 이때도 보시면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 60주선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500원 정도에 조금 매물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대창 솔루션이 다 괜찮은데 성장성도 좋고 다 괜찮은데 당장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4분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괜찮고, 조선 기자재 쪽 그쪽도 가격 경쟁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60주선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19,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매수 단가를 말씀 주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가 그냥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평가된 상태도 아니고 4분기에 적자가 났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일시적인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무 구조도 양호하고 4분기에만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고, 그 외의 걸 보면 지금 주가나 지금 가격대가 딱히 뭐 고평가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매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출 증가세를 본다면 이 추세는 이렇게 됩니다. 추세는 이 추세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19,000원에 사셨으면 그냥 보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조금 더 내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이 뭐 되게 거품이 많이 꼈다거나 보유를 못할 정도의 심각한 어떤 업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한 50% 이상이다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유를 하셔도 시장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게 그래도 대한제분이 유일하게 지금 다 파란색인데 혼자 유일하게 빨간색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 상속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주가 부양의 동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상속세 납부를 하면 주가 부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상속세 납부해서 주가를 부양해야 될 시기는 어쨌든 상황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괜찮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우크라이나가 별명이 유럽의 빵 바구니인데 유럽의 빵 바구니가 전쟁 때문에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 제재 때문에 어떤 유통이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곡물가 상승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클 것이다. 그러면 대한제분이 분명히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주가를 올리려면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애완견 그 사료 사업 쪽도 이제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가를 높이려면 이걸 뭐 혹시라도 관계자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배양육에 대해서 꼭 사업을 진행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축산업이 전부 배양육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부자들 그것도 엄청난 부자들만 이제 소 몇 마리 그냥 키워 가지고 직접 소고기 스테이크를 써는 게 뭐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 그렇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배양육이 더 맛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대한제분도 이런 배양육 사업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동기도 있고 이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시장 상황이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발동 걸려서 과거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세가 나야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빠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